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한번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오늘 아침에 말이죠. 제일 먼저 제가 여러분께 보도해드렸는데 원희룡, 그 다음에 이제 이천수, 우엽을 가한 테러 우엽을 했던 법인 2명, 60대, 70대 남성 2명이 특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로서는요, 이 사람들은 이제 피의자로 공식적으로 경찰에서 소환 조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개양을 사정이 지금 이재명한테 나도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김두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를 도와주러 다닐 형편이 그런 형편이 없다. 너나 잘 지켜라. 네가 오면 더 손해다. 빨리 통합선대위를 구성하라. 최후 통첩성 경고문을 내놓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개양을 자체의 여론도 보면은요. 5차 범위대로 추격을 하고 있어요. 이거 뭐 뒤집어지죠? 지금 한 37, 8일 남았는데 반드시 뒤집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은 이재명의 정치 생명 완전히 끝나는 것이죠. 이제 시간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이 60대, 70대 이 남성의 그 정치적인 어떤 제가 보기에는 개딸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신원과 정치 성향, 파악, 그리고 이 공개도 굉장히 급한 것이 아닌가. 요거 자체가요. 잘만 하면은 이거 정치판을 또 한번 뒤집을 수 있는 좋은 소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미애가 말이죠. 지금 동작을 밀려, 그 다음에 성동에서 밀려, 어디에서 어디까지 밀렸느냐. 하남 갑배까지 지금 밀려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추미애, 그러니까 이제 하남 갑까지 밀려서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예 서울 한복판 놔두고, 미안한 얘기지만 이제 하남은 메가시티에 들어가 있는 거지 서울은 아니거든요. 예, 경기도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추미애의 정치적인 근량으로 볼 때 이 하남까지 밀려나갔다. 이거 완전히 이것도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핑계를 대는지 한번 여러분께서 상상해 보십시오. 가십거리가 제공되는 것이 싫어서 자기가 하남까지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경원보다는 자기가 12% 정도 리드한다고 들었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 소리는 안 들으려고 그렇게 들었다. 자기가 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제3자가 전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법률적 검토를 잘해서 이것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없는지 있는지 따져서 고발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인이가 결국은 이준석을 잡아먹네요. 이준석 정치생명 끝난다. 경고장을 날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요, 오늘 이제 원희룡이, 원희룡하고, 그 다음에 이천수 후보를 위협한 이 범인이 특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천 계양경찰서가요, 이 사건 현장 주변에 CCTV를 분석해서 60대 남성하고 70대 남성 2명의 신원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요, 오늘 아침 7시 28분쯤에 이 하나는 계양역, 인천 지하철 1호선 계양역에서 이천수 선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악수를 정하면서 이천수 선수에게 다가가지고 손을 잡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가격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말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비범인은요, 오늘 오후 2시에 계양구 이막동, 그러니까 이제 오늘, 날짜상으로는 어제가 되겠죠. 어제 오후 2시에 계양구 이막동 길가에서 드릴을 들고서, 이 선수의 가족을, 다 안다. 이렇게 하면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에서는요, 일단 이 사람들이 갖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즉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로 두 사람을 입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소환 조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와 관련해서는요, 원희룡 후보도 이건 명백한 범죄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경찰도요, 지금 이제 범행 장면이 담겨있는 CCTV 영상을 확보했고, 선관위와 논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죄명을 확인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현장에 있던 이 캠프 관계자가 구체적으로 추가 이제 얘기를 한 거를 보면은요, 이천수랑 얘기 좀 하자.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했어. 이렇게 말문을 연 다음에
실망했다고 내가 너 두고 봐. 이렇게까지 압박, 협박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천수 선수가요. 아니, 당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왜 그러시냐? 이러니까 이 남성이요. 두고 봐. 내가 당신 와이프와 딸, 자식들 어디서 사는지 다 알아. 가만 돌아봐. 조심해라. 이렇게 고성 난리를 치면서 드릴 스위치에 손가락을 얹은 격발 자세까지 보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주변의 관계자들이 다가와서 이천수 씨는 정당이 아니라 본인 소신으로 지지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렸어요. 예, 그리고 이천수 씨도 제가 명함을 드리겠다라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됐다 됐어 이러면서 저리 가라 라고 하면서 손짓을 하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계양역 아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두 명의 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막동 신원비상의 드릴 사건이 한 20여 초 동안. 그리고 하나는 이제 계양역 사건인데요. 계양역 남성인데 이거는 악수를 하는 척 하면서 다가와가지고 손을 잡고 무릎으로 이제 허벅지를 가격하고 또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제 밤 10시에 이 신고를 접하고 신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계양역에서는 60대 남성이고요. 이막동에서는 70대 남성을 갖다가 범인 혐의로 지금 특정해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요, 이거 폭력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라고 밝혔고요. 자, 그래서 이제 윤재호 원내대표도 이거 법치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 설령 지지정당이나 후보가 다르더라도 자기의 정치적인 표현은 표로 하는 거지 폭력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박정하 수석 대변인도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범죄다. 자, 요렇게 지금 입장을 내놨고요. 경찰도 마찬가지 가족까지 협박당해서 그러니까 이천수 선수도 말이죠. 원장관 지지를 선언한 이후에 욕설을 듣는 일은 많이 많아졌지만 꾹 참았는데 이번에는 가족까지 협박당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러한 강한 이 법률 처리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요 내용으로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께서 한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지금 이제 조선일보에 올라와 있는 영상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화면에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보시죠.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향해서 이렇게 굉장히 수목들이 가격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네, 또 하나 있는데요. 한번 잘 보시죠. 드릴을 갖고 가잖아요. 지금 드릴.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거는 뭐 확고한 테러 의혹이다. 예. 더군다나 드릴까지 갖고 왔다. 이거는 뭐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죠. 그래서 지금 이천수 선수가 얘기한 대로 가족까지 협박한 거, 이거는 뭐 완벽한 그야말로 이거 시나리오가 있는 것이고요. 이건 조직 범죄 행위로 이 사전에 기획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배후 세력까지 철저하게 색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오늘 이제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개항을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이걸 보면은 확고하게 지금 이제 추격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요, 개항을 지역 의원들을 지역에서 누가 될 것 같으냐? 예, 그랬더니 지금, 이재명은 45%, 그리고, 누구를 찍을래? 그랬더니 이제 이재명은 45%가 나오고, 원희룡은 41%. 그래서 이제 오차 범위 내로 지금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항 의뢰소의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요, 정당 지지도 보면은 민주당이 39, 그리고 이재명이가,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민주당이 39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37로 나와 있어요. 자, 요것도 추격이 뭐 이제 시간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개항을 총선 결과 어떻게 되겠느냐 그랬더니요. 여당의 후보가 당선돼야 돼. 이게 이제 38%가 되고 야당의 후보가 되어야 이것은 37%. 그래서 이게 누가 돼야 되느냐? 여기에서는 이 원희룡 후보가 1%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 지지도에서는 2%, 현재 누구한테 투표할래 하는 경우에서는 한 4%. 이렇게 차이가 나서 오차 범위 내고 근접한 차이인데 이걸 보면은 사실상 이게 말이죠. 통상적으로 이제 두 자릿수 이상의 편차가 나는 아주 골수 민주당 우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송영길이가 여기에서만 5선을 해먹은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아주 강한 민주세가 강한 지역에서 지금 원희룡 후보가 압도적으로 지금 추격을 바짝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테러 의혹으로까지 지금 연결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론이 되는 겁니다. 그건 참고적으로요, 이 갤럽 여론조사에도 지금 이렇게 4% 차이가 나는데요. 이렇게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이 크소이, 여기에서 경긴일보 의뢰를 해서 조사해봤더니요, 여기에서도 그지 이재명은 45.2%, 그리고 원희룡 후보가 41.6%, 이 격차가요, 오차 범위 내 3.6%밖에 되지 않아요. 자, 이걸 보면은요, 이게 이제 물론 이제 확정 전 선거구를 개리맨들이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크소이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하고 이번에 이제 갤럽 연구소는 물론 세 개 동이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바뀌어지기 전의 일이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 바꿔줬으니까 이제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을 갖다 옮겨놨다고 하잖아요. 글쎄요, 이거 인위적으로 이거 장난친 건데 이거 반드시 그 역풍이 불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추미애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자, 추미애가 말이죠. 오늘 KBS 라디오에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가지고 왜 하담갑까지 밀려갔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뭐라고 그러냐. 이제 여성 둘끼리 비치면 신문에 말이지 이거 가십거리나 제공하고 외모 경쟁한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윤석열 심판론이 이제 뒤로 밀린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 독재 정권 심판 이 구도를 짜야 되는데 이게 이제 흐려진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남으로 가서 정책 대결을 하겠다.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윤석열 심판 구도를 이제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말하자면 이제 내려오게 됐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냐. 근데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밀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저에게 동작을 추천하면서 그 당시에 12% 정도 저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전 의원에게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고 들었다. 그래서 해당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1월 중후반쯤 한 당에서 한 여론조사인데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고 장례조사이니까 이건 보안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3의 정보로 그냥 알게 된 것이 자기 의견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요거를 안 들어가려고 이 범죄 행위가 안 되고 하기 위해서 나는 보지도 못했고 보안이라서 안 알려주더라. 그렇게 들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의 전략자원이라고 한강벨트에 여전사를 투입하겠다.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한다는 선거 구도를 짜고 있는 중에 한강벨트 주변으로 또는 도심 쪽으로 저를 여러 군데 비춰본 것 같은데 그러는 사이에 민주당 공천이 시끄러워지면서
이제 정당 지도가 많이 내려갔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 선정에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당 지지도가 떨어져서 자기가 동작 의뢰수도 밀린 것이지 개인의 정치적인 경쟁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여전사, 여류 이런 걸 싫어하는데 남녀를 떠나서 정치의 헌신, 책임감, 열정이 중요한 것이지 여자나 남자나 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다. 여자가 잘하면 싸움닭으로 만들어버리고 남자가 잘하면 실력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그러면 왜 한한갑 전략공천에 동의했느냐? 그러니까요. 각 당의 어떤 대표적인 여성 인물끼리 부딪히면 실컷 가십거리나 제공하고 뭐 외모 경쟁한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윤석열 정권 심판이 부각되어야 하는데 윤 정권 심판론은 들어가 버리고 정치 가십거리만 자꾸 생각이 되면 바람직하지 않겠다. 그런 점을 생각해서 그냥 묵묵하게 동의했다. 말을 잘해요. 이 좌파, 이재명의 사촌쯤 되잖아요. 추미애 거짓말 잘하는 거. 요걸 보면은요, 이 좌파들이 말을 잘한다. 요것도 그래서요, 이 추미애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법률적으로 따져서 고발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서 이것도 사법 리스크에 안겨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두관이가 제대로 일격을 이재명한테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기역적 전멸 위기에 있다. 그래서 개양선거나 똑바로 해라. 아주 뭐 제대로 아주 한 칼을 날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김두관이가 지금 경남도당 위원장입니다. 이게 SNS에 올린 글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것 부울경은 전멸 아니냐는 위기감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극한 위기감을 내고요. 전멸, 극한 위기감이죠. 예. 자, 그래서 공천관들에서 만들어진 민당의 하향 곡선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고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저만의 느낌이 아니다. 지금은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고 되돌릴 수도 없고 이제 무게추를 통합으로 옮겨라. 그래야 반전할 수 있고 이제 통합선대를 빨리 만들어라. 김부겸, 전세기를 비롯해서 당의 구심점을 찾아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세워라. 이탄희를 비롯한 인재들 전면 배치해라 하면서 조속한 통합선대의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통합선대가 구성화 되면은 이재명도 대표 권한을 선대에라 넘겨라. 그리고 개양선거나 전념해라. 개양이라고 절대 쉬운 판이 아니다. 개양에서 진다는 것은 수도권에서 진다는 것이고 결국 총선 과반 확보는 실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양선거가 전국적인 판세를 저항하는 바로미터가 되었고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개양이나 똑바로 하고 함부로 지원 유세 다니지 말라 이거예요. 지원 유세 다니면 망한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언론은 이 판을 갖다가 야당 10분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칼자루는 저들에게 있고 우리는 칼날 앞에 있는 형국이다. 칼날 앞에 서는 입장에서는 빨리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정답이다. 그 지름길은 통합선대의 구성에 달려있고 공천에서 생긴 잡음을 최소화하고 통합의 길을 가는 것. 결국은 이재명에게 달린 문제다. 그래서 이재명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선거가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제는요, 이 김종인이가 결국은 이준석 마지막 통첩성 정고입니다. 이번에 국회 질 못하면 생존이 힘든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이도 정치가 끝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MBC에 나와서 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준석이는 이번에 국회 진입하지 못하면 정치적으로 생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예. 총선을 맞이해서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을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이 달려있다. 우리 국민들이 배신자로 생각하죠. 그렇죠. 싸가지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당 대표를 만들 때 줄 때처럼 국민들이 이 사람을 앞으로 정치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해줘야 하겠다. 이러면 이준석의 미래도 괜찮다. 아, 이미 떠났죠. 한번 실패하고 배신당했으면 대체 무슨 두 번씩이나 필요하겠습니까? 예. 아니, 뭐, 국민이 이준석에, 부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요, 이준석이가 2021년에 당내 정치적 기반 없이 국민 성원에 의해서 국민의힘 대표가 됐는데, 그런데 기득권을 가진 정치인들이 젊은 사람의 모습을 잘 수용을 안 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김종인도요, 이준석이는 잘못이 없고, 기득권 가진 정치인들이 문제다 이거예요. 야, 이게 거의 이재명이가 다 돼가고 있어요. 김종인도.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불협화음도 생기고 약간입니까? 아니 맨날 갖추는데 이게 어떻게 불협화음이 약간이에요? 윤핵관이라는 말도 누가 만들었어요? 이준석이가 만들었잖아요. 결국 여당 대표가 징계를 받아서 쫓겨나는 정치적인 불상사? 이거 누가 불상사를 만들었어요? 지가 만들었지. 그리고 개혁신당 예상 의석 수는요. 솔직히 지금 의석 자체가 얼마 될 것이라고 미리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가급적이면 국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숫자가 당선된 것이 바람직하다.
요렇게만 생각한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론적으로 하니 현실적으로는 계산이 안 나온다 이거죠. 한 명도 안 된다 이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김두관이가 이재명이 치른 거하고 똑같아요. 합당한 과정도 그렇고 합당 이후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에 도와줘야겠다 해서 공관위원장 역할을 맡았던 것인데 나는 원래 참여를 안 하려고 했다. 강한 요청도 요청이고 보니까 너무 딱해서 맡았다. 예.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다 양당의 기득권을 지적하면서 개혁신당이 정치개혁을 할 것 같으면 왜 정치개혁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설득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는데 결국 개헌을 안 하고는 정치개혁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정치개혁 이준석 갖고는 안 된다. 왜? 한 명도 안 나오지가 않으니까 당선자가. 예. 그러면서 개혁신당이 의회에 진출하게 되면 개헌을 주도해서 국민의 동의를 얻고 두 당의 압박을 가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얘기다. 자, 꿈은 야무지게 꾸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 본 방송은 마무리하고요. 또 계속되는 저의 방송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김종인도 이제 맛이 갔는데요. 오늘 이 한 말은 그런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준석이도 끝났다. 요 말 하나가 의미가 있네요. 자, 대단히 고맙습니다.